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한 씨가 생각했던 거 다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박근하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지 뭐. 저에게는 여기까지. 근한 씨는 어떤 창업할 거예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지? 나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일 수 있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회사를 차리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단점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되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내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아닐 수 있잖아요. 저의 단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객관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리스크긴 하죠.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브랜딩 트렌드가 대표님의 트렌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프리츠를 브랜딩한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프리츠가 외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거는 저는 거의 한마디도 안 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프리츠가 던지는 메시지에는 내가 참여했을 수 있는데, 이게 잘 생각해봐, 있어. 잘 참여하고 있을 거야. 근데 요즘 스타일이 그렇긴 하죠. 뭐 대중성과 관계없이 자기의 색깔이 뚜렷하면 그거 가지고 먹힐 가능성은 있죠.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근한 씨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그게 대중성과 상관없이 매력적이라고만 한다면 그거 자체로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 여기는 뭐 동의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장소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장소는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월세가 좀 비싸더라도 좋은 자리 들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라고 한다면 그 상업지구로 구획된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몰려 있을 만한 곳, 이런 곳이 좋은 것 같고, 오히려 힙한 곳이라고 하면 막 흔히 이제 요즘에 나오는 성수동이나 아니면 뭐 해방촌, 연남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데는 선택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데는 신사동 같은 데를 제외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놀러 가는 곳으로 조성이 되어 있을 텐데, 물론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자잘한 회사들은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평일에 모든 매출을 담당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미 포화 상태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말 큰 머리박치기를 해가면서 싸워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물론 하면, 이게 약간 자신감 없이 들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명한 데가 많으니까 가서 승산이 없다고 보는 거냐. 근데 우리 전제가 3억짜리 회사니까 네. 그거 가지고 아예 독립 카페 같은 느낌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좀 간지나게 가든가. 근데 이 부분은 자금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앞에 이제 세 가지로 인해서 이 컨셉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서 빵을 납품하는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그러면 로케이션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 하에서 저는 평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30평 이상. 성수동에 30평이 넘는 매장을 만들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걸로 하면은 딱 봐도 3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3억 정도라면은 오히려 성수동에서 10평, 15평 하느니 아예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짱 먹는 게 낫지 않나. 저는 평수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10평 내외의 매장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부정적이라. 아니 근데 10평 내외 매장이라고 한다면 일단 월세 부담은 적을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완전 메인 상권 이런 데로 들어가면 거기도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이게 저한테는 고정적인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심에 한 12시부터 한 1시 반 혹은 2시까지 마구 몰아닥치는 거를 내가 다 잡아볼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커피를 사용하게 되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 다음 스텝을 나는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평에서 15평이라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몰아닥칠 수 있는 점심시간이 확보되는 상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인테리어를 조금 아끼면 나는 다른 데다 또 돈을 써볼 수도 있는,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 잘 안 될 것 같네요. 아니 제가 사이즈가 더 중요한 거는 성장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을 안 가리는 이고 괜찮다면은 장사가 잘 되는데 서울 외곽이든 뭐 상관없죠 뭐. 그럴 바에야 상권을 포기하고 평수를 추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박근혜 대표님은 팀 구성이나 뭐 이런 파트별로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스타일이 막 제가 여기저기다 오지랖 떠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5명만 얘기해 봅시다. 먼저 얘기해봐요. 지금 제가 창업을 한다면 글쎄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커피 쪽하고 빵 쪽 하나씩 들고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래서 모든 걸 다 까고 싶으니까 뭐 어쨌든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가 없겠죠. 그거를 잘 알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정도 해서 3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또 이름은 안 깠네. 이 이름은 근하 씨는 없어요. 저는 온라인 쪽 아는 사람은 꼭 같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쪽이라는 건 뭐예요? 뭐 온라인 마케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최근에 좀 관심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뭔가를 먹기도 하지만 그 시장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 그러면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니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커피 쪽으로는 잘 모르겠고. 아이고. 그것도 약간 그런 주의야. 내가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으니 내가 난데. 필요한 사람을 좀 영입하면 되지 않겠나. 내가 난데. 약간 이런 거지. 팀 멤버로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라는 건 분야별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일종의 채용이 될 수도 있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막 다 동료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채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채용의 기준이 뭐냐? 아니 근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지 않아요?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뭐 대화가 됐으면 좋겠고 뭐 이 정도는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그런 사람을 알아낼 수 없다. 근데 결론은 진짜 아무리 촘촘한 형태의 제도를 갖다 놔도 이거는 파악이 불가능하구나. 결국에는 같이 일해봐야 알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느냐 뭐 이게 뭐 일종의 태도에 가까운 거니까 그런 거는 시간이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는 맞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이 있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형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 같지만 뭔가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게 있고 네게 있어야지 그게 뭉쳐서 뭔가 작품이 그렇죠.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내게 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뭘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지 뭔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을 이를테면 채용을 할 때 있어서 한 번에 알 수는 없죠. 그리고 대부분은 형성이 안 돼 있을 거고 루키에 가까울 거니까 그럴 때 보는 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아나? 내가 이럴 때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하는 거 정도는 아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거 잘하고 이건 좀 약하다는 건 아나?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제일 싫고 그렇죠. 그런 거는 또 나 이만큼 했어요라는 사람도 싫어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 있어서 꼭 물어보는 거는 너 뭐 하다가 자빠졌는데 그 자빠져서 어떻게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오래 가기가 쉽지 않죠. 또 오래 발전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포지션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걸 결국엔 말로 표현하든 글로 표현하든 어떻게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나중에 뭘로 나오냐면 그러면 표현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사람이 이걸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일하는 친구들 보면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이게 드러나지 않아.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사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 거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에 이를테면 채용이라고 했을 때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할 때에도 어라 몰랐던 점이 있네 이런 것도 계속 발견해내는 거고 뭐 채용은 확률 게임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하고 뭘 불편해하고 이 정도를 아는데 관심이 있냐, 이 정도까지가 최선이지 맞아요. 않겠나 싶고, 이런 사람이 몇 년간 다져졌을 때는 진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될 거고. 이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사실 채용 과정에 제가 참여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있긴 있었지. 그러다 최근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력서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안 본 건 아닌데 막 그렇게 막 진지하게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고 말았지. 근데 그걸 보는데 와, 여기서 어떻게 고르지? 이거 일단 많고 그거를 다 읽어보는데 여기서 뭐가 진짜고 뭐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나? 뭐 이런 의문도 좀 들고, 이게 결국엔 다 그냥 확률 게임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다 운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게 되게 맞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허무하고,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과정인 거죠, 채용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죠. 확률을 높였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는 리더십에 달려 있는 거고. 이게 되게 어렵구나. 되게 어렵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할 거냐, 우리가 원하는 상이 뭐 불분명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겠구나, 진짜로. 뭐 중요한 게 관찰이겠죠.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이력서도 관찰하고, 면접 때 처음부터 끝까지 뒷모습까지 관찰하고, 그런 건 중요하겠죠. 뭐. 어쨌든 창업을 안 하겠다, 이게 그날 씨의 3억을 가져서 창업을 하자고 했는데 결론은 창업을 거기에 안 이제 하겠다. 대출을 받아서 일단 집을 사고요. 그게 낫겠다, 부동산 쪽이. 다른데 빨리 취직자를 찾아봐야겠죠.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창업 과정에서 디자인은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돈은 좀 쓸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고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외주를 주고 돈을 쓰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생각보다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도 막 검증된 분들 혹은 좀 유명한 디자인 회사들 이런 데하고 초반에 아예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채용을 하는 과정은 그 이후에 천천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막 디자인 작업이 많을 것 같진 않고, 회사에서.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르구나 싶네요. 형은 처음부터고요? 아니,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없는데 어떤 디자이너냐는 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모든 전제가 자기 게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야. 자기 게 있으니까 이걸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저는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명확하면 그것을 구현해내는 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디자이너 같은 경우 저는 지금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어쩌다 보니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삶 자체가 약간 또라이 같은 느낌이에요. 표현해내는 거 좋아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막 그러면서, 뭐 그렇게 좋은 디자이너를 막 구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또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게 뚜렷하면 디자인해내는 건 어렵진 않지. 그게 없으니까 디자인 회사에 돈을 많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물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건데 그것도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면, 전문성은 있죠. 네, 어떻게 사람들 눈에 띄게 할 거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정도는 한번 돈을 써서라도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디자인 회사하고 소통하는 게, 그래서 당신이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가지고 디자이너가 표현을 해내는 건데, 저는 거기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없는데 어떻게 컨택이 되지?
그럼 내가 표현해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외주를 맡기지? 내가 표현해내고 싶은데 내가 직접 형 도면 치는 것만 봐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 세상이 다 불만인 사람은 아닌데 막 그런 게 별로예요. 막 브랜드가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실체가 없는데 그거 만들어서 뭐해? 사기지. 자기 게 없는데. 이사님은 법인 회사를 하려고 했던 게 네. 투자나 자금이나 뭐 이런 거 싶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프리츠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를테면은 허름한 골목에 만두집 같은 카페를 하겠다고 했으면 법인으로 안 갔겠죠. 우리끼리 5명, 6명 이렇게 알콩달콩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나왔던 이야기가 거창한 이야기였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형체가 좀 크게 필요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스케일업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따라야만 했던 거고. 처음에 근데 우리 협동조합도 알아봤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 가치를 실제로 막 우리는 이런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거 그것도 하나의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짜친다 할까? 그런 방식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고 대놓고 신념을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30대 초중반에 창업을 해서 3년에서 5년 동안 해서 30대 중후반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작은 카페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서 40대 50대가 보이는가 그 물음만 해결할 수가 있다면.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뭐 몇 년 지나면 그 카페의 생존력이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시간이 가서. 그럴 수 있죠. 특히 한 5년 이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오래된 느낌도 나고 약간 지루한 느낌도 나고 주목도도 좀 떨어지고 이 사람한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버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시점부터는. 그러면 다시 매장을 오픈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그 사람한테 에너지는 있겠나? 저는 이런 궁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클라이막스에 어디까지 갈 거냐는 것을 생각해보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법인이 아니고 직원 수가 뭐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아니어도 된다면 그렇게 규모를 짜는 거죠. 거기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고 뭐 프리츠가 선택했던 방식은 좀 더 큰 회사로 가는 거였고 지금은 거기에 뭐 이제 걸음마 단계 정도가 된 거고 만약에 뭐 제가 창업을 한다면 뭐 또 다른 그림을 또 그려보긴 하겠죠. 그래도 법인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규모를 크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기가 쉬워요. 규모가 있으면. 규모가 작으면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설명해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도망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중요하게 여기죠. 이사님은 아까 프리츠가 규모에 있어서 걸음마 단계라고 지금 생각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 걸음마구나 이렇게. 저는 이 개념이 진짜 없었어요. 그 지금도 사실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해요. 반드시. 근데 그 스텝이 있으려면 성장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닌 거고 그러면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단계도 몇 개 안 되는 데다가 그리고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아직 되게 많거든요. 아직 손을 안 뻗은 게 되게 많아. 그거 다 하려면 시간도 꽤 걸리고. 그거는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카페에서 매장이 몇 개가 더 늘어나고 공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러고 나니까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갖추니까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걸 하더라도 그전이면 하고 싶은데 못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선택지는 많이 늘어난 그런 거는 장점인 것 같긴 해요. 아예 꿈도 못 꾸던 거 이제는 좀 생각도 해보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걸음마 단계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하고 같이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여기에서의 삶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삶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거는 중요하잖아요. 회사에서 줄 수 있는 게. 근데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이거 가지고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성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 않나. 혹시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림이 있는 건가요? 아 있죠. 지금 그거는 다음 영상. Open your